대학교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 문제보다는 저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경우는 데스크탑인 경우, 노트북이 아닌 경우는 웹캠이나 마이크 같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그 데스크나 컴퓨터 환경이 안 좋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는 핸드폰이 정말 한 20-30분 지나면 되게 뜨거워지는데 그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화면에 작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이제 장착되면서 이제 이런 상담 플랫폼도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플랫폼이 자꾸 튕겨요. 다시 들어와야 되고 막 튕기고 이러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안내하고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도 아까 구글 그 지슈트 외에 다른 채널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듯이 저희가 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을 그 위기 상황이거나 그럴 때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놓을 수 있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비대면 상담에서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덜 당황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미리 이러이러 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좀 발생되더라. 그러니까 이러할 때는 다른 채널로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하고 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저한테는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저의 경우는 그 자발성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할 때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게 매체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의사소통을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자로 가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거를 읽는 사람의 그 정서 상태에 따라서 오해의 요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음성을 전달하는 것과 이제 그 문자를 전송하는 것 사이에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더불어서 학부모 담임 선생님 이제 학교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교직원들하고의 그런 자문이나 교직원 선생님하고는 늘 학교 장면에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의 네트워크는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컴퓨터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장면에서는 그런 늘 불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도 조절의 문제라든가 스피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이게 저도 녹화가 가능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녹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예절에 대해서 안내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하고 그것들을 협의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걸 제가 말한 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감정들을 다루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 설명, 그 다음에 이런 예의, 그리고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초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이제 또래 상담을 이제 좀 뒤에 좀 추가적으로 저는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런 초상권을 함부로 그 뿔 화면을 잡아서 올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었어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소외감 같은 거, 소속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
학교에도 119가 몇 번 왔었는데 공항 쪽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제 숨쉬기가 바빠지면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숨소리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앞에 뒤에 있는 친구에게 수업에 방해될 거라는 이런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무기력, 그리고 소속감의 문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제가 경험한 학교 생활 안에서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심리 교육, 또래 상담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한 학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은 늘 등교를 해요. 이제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1학년하고 2학년은 이제 교차 등교를 하게 되고, 창체 수업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한 학년은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것이 뭐가 있냐면 줌 프로그램이에요. 줌 프로그램이 저한테 되게 적절했다고 제가 판단했던 이유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 녹음을 그 수업 중에 자꾸 튕기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꼭 들어야 되는 그 영역, 그 시간대의 영역을 조금 제가 선별을 해서 튕기는 시간, 튕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빔으로 싸서 영상 출력을 바로 앞에 있는 오프라인 친구들은 수업을 받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는 계정을 받아서 온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좀 힘들었지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좀 저도 맨 처음엔 벅벅거렸는데 중요한 팁은 뭐냐면, 제가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은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요. 선생님 뭐가 안 돼요? 저 튕겨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래 상담부 뭐 팀장, 기장이라든가 부기장 친구들을 이제 미리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그 친구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면 운영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을 따로 주는데 그 교육 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빼서 준다든지, 특히나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고학년이고 이제 봉사 시간이 필요한 학생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웠던 게, 저는 개인적인 집에 있는 모니터까지 학교에 들고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대면 상담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은 그런 기술적인 그런 이렇게 환경, 제 오피스 환경도 조금 더 필요했다고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면 훨씬 더 좋아요. 한쪽 모니터에는 자료가 뜨고 한쪽 모니터에서는 학생 얼굴들이 이렇게 다 뜨는 것을 통해서 제가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도 수업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창체 수업이나 심리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방면에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음성 버퍼링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선생님은 수업하고 계시고 이럴 때 그런 채널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운영을 하면, 근데 이렇게 준비하기까지가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숙달시키고 저도 이런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일부는 되게 특히 방송반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래 상담부도 아닌데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또래 상담부 교육 중에 저는 정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서 교육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아이들한테 네가 느낀 감정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줄 때 애들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해놓고 왔다가 너가 느낀 감정이 너무나 당연해 라고 말할 때 애들이 쑥 내려가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가 많이 교육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 상담부 교육을 할 때 기존 교육은 사실 많이 안 하고요. 한두 가지만 해요. 그거를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그 이쪽 상담 분야로 할 때 뭐 원무지개 이런 거를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시용으로 되는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하게 1, 2차시로 구성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정서에 대한 것들은 9가지 감정으로 나누어서 최신에 있는 그 정서와 학습 사이의 굉장한 연관성,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겪고 극복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는지 등에 대해서 좀 또래 상담부를 중심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가지 정서를 나누어서 심리 동화를 읽고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정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하는 프로그램은 자기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일생의 동안에 자신의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그 정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본인과 새롭게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해 준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수업을 한 이후에 오히려 심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나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저하고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 중에 심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리고 그 책은 그 정서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특히나 학부모 상담할 때도 저는 많이 쓰거든요. 되게 쉬운 책이고 저희가 이제 학교 장면에 있기 때문에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정 업무도 하고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요구들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한 5분, 1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쉬운 자료들을 드리고 잠깐만 요거를 보시고 이걸 보시는 중에 혹시 저랑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걸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여지를 마련하고 이제 업무에 갔다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안내를 통해서 좀 자료를 원하시면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래 상담 교육 이 과정에서 이제 또래 상담에 포함되는 게 또래 상담 기본이나 이 교육 과정 외에 정서 교육이나 자서전 쓰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지금은 온라인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힘드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써서 그걸 아이들이 본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은 좀 해요? 네, 반응이 의외로 반응이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 줌이 또 좋은 게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채팅란이 있어요. 그래서 귓속말도 할 수 있고 전체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귓속말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체로 오픈되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귓속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할 때는 지금 귓속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제가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인지가 발달된 상태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물론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에도 뭔가 이제 상담교사의 관점, 저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늘 오프라인에 익숙하죠. 저희는 대면에.
근데 지금 비대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비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상담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되는 거죠. 공개되는 걸 약간 두려워하니까 저렇게 귓속말이라는 참 좋은 시스템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저의 생각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는 대면 상담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서 비대면이 이런 뭐 특징도 있겠구나 그런 걸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차시는 어떠셨어요? 구글 클래스룸의 선생님 사례랑 마이크로 팀즈의 그리고 줌을 통한 아이들의 뭐 정서교육, 심리교육,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